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제주 SK 대 대구 FC 경기를 리뷰할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제목에도 써놨듯이 이 두 팀의 그 승패가 갈릴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 잔류와 강등 싸움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이제 멸망전이라고 부르셨었어요. 왜냐면 대구가 이제 강등을 확정할 수도 있는 경기여서. 그런데 경기는 1대1로 끝나면서 일단 두 팀 다 이 이름대로 멸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주는 어찌됐든 대구보단 좀 유리한 상황에서 그 잔류를 이제 도전하게 됐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일단 안양을 최종전에서 만나는데 무조건 이기고 나서 제주 경기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주도 마지막 최종전 상대가 이제 울산 HD인데, 울산도 지금 그 수원 FC하고 그 10위로 가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예, 잔류 싸움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하면서 제주와 대구의 그 잔류 경쟁을 한번 예상을 살짝 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는 좀 대구 팬들한테 많이 아쉬우셨을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구가 저는 경기를 좀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대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팀 구조상의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즌 내내 노출됐던 부분이고, 많은 팬들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 보고 이제 반응도 좀 보고 하는데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다들 팬분들께서 이게 어떤 제 생각이지만 그냥 우린 이게 약점이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팀적으로 얼마나 전술상으로 좋은 틀을 만들어놔도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이제 이슈 약간 경기 내적인 것보다도 약간 그 경기 그러니까 선수들 경기력 외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대구 팬들께서 많이 아쉬우셨을 이유는 역시 그 에드가의 완벽했던 그 헤딩골이 취소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최병욱 선수하고 김정현 선수였네요. 그 부딪힌 장면, 그 김현준 선수였나?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부딪힌 장면을 고려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어도 할 말은 없다. 왜냐면 이제 최병욱 선수가 제가 보기에 볼을 완벽하게 어 본인 걸로 만들어 놨는데, 그 대구 선수의 어떤 태클이 들어갔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약간 접근해 온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엉켜 넘어진 거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장면을 안 줬다 그래가지고 막 되게 엄청난 오심이라고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었다고 해도 우리가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아쉽게 생각한, 제가 만약에 대구 팬이라고 좀 이입하고 보면 좀 아쉬울 만한 장면이, 그 장면 이후로 너무 많이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공을 빼앗는 과정부터 시퀀스 하나의 시퀀스로 봐서 공을 안 뺏기고 쭉 공이 이어져서 어느 순간에 딱 득점이 터졌다 그러면, 물론 그걸 이제 하나의 시퀀스로 보겠지만, 근데 이 장면은 뺏은 다음에 왼쪽 측면으로 갔다가 그게 반대편 전환돼 가지고 그게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고 하는 상황이라서, 제주 선수들도 그 실점하기 전까지는 크게 어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딱 취소가 되면 대구 팬들께서는 좀 아쉬우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나라 이제 가끔 VAR 보면 너무 옛날 것까지 다 소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 장면은 송민석 주심이 상당히 가까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진행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가 그렇게 판단의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물론 제주 쪽에 파울을 줘서 제주가 이제 풀킥을 얻은 게 아주 뭐 100% 부당한 결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지나갔으면, 대구 쪽에 파울이 안 불렸다 그래서 이게 진짜 현저하게 부당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원심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다시 가서 보니 아니네라고 하기에는 송민석 주심이 너무 가까이서 봤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울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 잔류 경쟁이 진짜 지옥 같아졌을 텐데, 그 제주 쪽에, 제주로선 그래도 다행히 1대1로 경기를 마칠 수가 있어서 조금 여유는 있게 됐습니다. 물론 살아남더라도 수원 삼성하고 한 판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낫잖아요.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한번 기회가 있는 게, 그쵸? 네. 근데 그 점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경기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력적 측면에서도 대구가 좀 더 잘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 저는 이게 제주한테는 불안 요소라고 생각하고, 반면 대구한테는 조금 유리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변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맞추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제주에. 그리고 대구도 물론 안 좋지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주보단 나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을 만들기에는 경기력이 좋은 쪽이 이제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대구를 상대로 제주가 전방 압박을 뭐 아예 덤비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았다고 보긴 어렵고 주로 지키는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대구는 반드시 이겨서 쫓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고, 제주는 일단 비기더라도 최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덤벼야 되는 상황이고 제주는 지키면서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제주는 조금 지키면서 역습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이제 경기력이 딱 묻어 나왔는데, 그러면 대구가 공격을 못 했느냐? 그러니까 대구가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못 했느냐가 하나의 또 이제 쟁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제주가 잘 내려섰느냐가 좀 쟁점이 될 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구는 그래도 공략을 잘 했고, 반면에 제주는 어 조금은 불안한 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전방에 이제 남태희 선수랑 유리 조나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뭐 막 정말 그 압박 강도를 높여서 압박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김강산하고 우주성 선수를 압박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꽤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대구가 상당히 그래도 능숙하게 볼을 돌려 나오면서 제주의 이 투톱의 압박을 잘 안 당했어요. 그게 저는 좋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냐면, 대구가 지금 아까 제가 전진하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을 딱 잡으면 여기서 제일 바깥쪽에 그 지오바니 선수가 있는데, 지오바니가 안으로 들어오면 바깥쪽을 이제 김현준 선수가 나가고, 아니면 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우주성, 김광산, 정원택이 약간 뒤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 오히려 이 투미들인 김정현하고 그 황지현 선수가 허리를 지키는 느낌. 그래서 약간 이게 그 최근 그 대구에 오신 이후로 김병수 감독님이 잘 안 보여줬던 배치인데, 여기 예전 강원에서 좀 시도했던 3-2-5 같은 느낌으로 해서 본인들의 앞쪽 숫자를 늘려놓고 전진하려고 하는 형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잘 생각해 보시면 나왔던 장면들이, 여기서 앞에 많이 배치된 선수들이 촘촘하게 쌓여있던 제주의 뒤를 단번에 공략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전에 있었던 그 김주공 선수한테 넘겨줬는데 가슴으로 잡다 떨어지는 장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 뛰는 선수들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정치인이 뭐 뛰어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지오바니가 공을 받을 때를 보면 여기서 바로 우주성 선수가 예를 들면 지오바니한테 딱 연결을 해주는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던 김현준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일로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선수를 데려가니까 이 패스길이 열리는 거죠. 이제 그 자주 설명드리죠. 인버티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유. 여기 있으면은 이 선수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길이 안 열려요.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마크를 따라잡으려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이제 이 길이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3-2-5 전술을 써가지고, 그리고 이 3-2-5로 쓰면 좋은 게 뭐 측면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이쪽 투톱 압박을 상당히 잘 풀어 나오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점유율 유지하면서 전진해 나가고, 전진한 다음에는 여기 이런데 사이사이로 침투하는 선수들한테 그 롱패스들을 좀 연결하면서 그 대구가 제주의 빈틈을 잘 노렸던 경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경기 끝나고 보니까 김병수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드가 빨리 투입했다 생각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딱 좀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 전반전에 김주공 선수를 제외하고 박대훈 선수가 거의 안 보였어요. 그리고 정치인 선수도 임창우를 이기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지오바니 쪽 조금 활발해요. 근데 여기도 완벽하게 이기지 못했어. 그럼 중앙 쪽에서 결국에는 크로스로 시도를 해야 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제치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럼 중앙 쪽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박대훈 선수가 저돌성은 있으나 이런 좁은 공간에서 뭘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기량을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뛰어들어가는 김주공한테는 몇 번 연결이 되는데, 이제 김주공 선수도 아시다시피 이 선수가 득점력이 아주 뛰어나다거나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선수죠. 음,
뭐 주민규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장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라고 했을 때 주민규의 골 결정력을 한 1위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한 세징야 이런 선수들은 막 0.7, 0.8 정도 돼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좋은 공격수들이. 근데 김주공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이 한 골 결정력은 한 0.2, 0.3 정도인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다른 선수들 한 골을 넣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기회 오면 넣는 선수들이 이제 주민규 같은 선수라고 한다 그러면 김주공 선수는 그 찬스를 4번, 5번 만들어서 한 골을 만드는 선수죠.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한 움직임하고 저돌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침투하면서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본인이 그렇게 뭔가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주변한테 열어줄 수 있는 선수죠. 왜냐면 본인이 위협적인 위치에 잘 뛰어 들어가니까 내가 뛰면 수비들이 막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데서 공간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공격진에 있는 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약간 이근호 선수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파트너, 김주공의 파트너라 그러면 그 득점력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대훈 선수라든지 후반전 시작하면서 나간 정치인 선수가 그런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예, 다 비슷한 유형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결국에 골은 여기서 나는데 여기서 힘쓸 선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드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세징야의 그 공백이 많이 아쉬웠다. 라는 점이 좀 이제 느껴지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김현준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 왼쪽에서도 공격 전개가 이쪽에서 전개하다가 시원치 않으면 정원택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후반전에 더 자주 잦았는데 공격 전개가 이런 데서 아쉬운 점들이 공격에 가담한 풀백 선수들이 사실 그 어떤 공격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건 맞아. 근데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가 전반적으로 이 불균형이 있는 거죠. 어떤 선수 들어오면 괜찮아지고 밸런스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이 선수 빠지고 나면 막 밸런스가 전반적으로 너무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기복이 큰 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저는 선수단 구성에 약점이 있었던 거를 결국 시즌 말미까지는 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문제죠. 투자가 있어야지 좋은 팀을 만들 수가 있는데 대구는 지금 그런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팀이기도 하니까 예, 그게 지금 약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 대구가 그래도 뭐 아침도 나가고 할 때를 보면 이제 팀을 떠나서 대구 팬들께서 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런 선수들이 탁탁 튀어나오면서 아, 이 선수들이 자리 잡아주는구나. 아, 얘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팀이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선수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하는 선수들이 다 이제 떠오르시겠죠? 한 5년 전에, 6년 전에 있었던 선수들을 생각하면 아, 맞네. 그때 걔네들 있을 때 잘했는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외국인 선수들한테 집중된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같이 그 짐을 나눠주면서 훨씬 더 좋은 전개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에드가가 꼭 들어와야 하지만 뭔가 한 방에 보이는 형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 그 김주공 선수 마지막 진짜 아까웠잖아요. 그 장면도 저는 이제 김주공 선수라는 선수를 설명하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잘 들어갔고 잘 잡아놨는데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네. 전반전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고 헤딩도 있었고 후반전에 헤딩 장면도 있었고 그 장면에서 하나만 딱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김주공 선수는 많이 만들어주고 찬스를 많이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지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프로 선수들도 다 재능이 있고 어딘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옆에 좋은 스트라이커가 하나 있었고 그쪽을 조금 더 힘 보강을 했었더라면 대구가 이번 경기를 이길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사실 미드필더라든지 수비 쪽에서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김광산의 전역이 저희 부천에서 또 잘 뛰었잖아요. 김광산의 전역이 상당히 이제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경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허리도 어찌됐든 보강을 그래도 경기력을 안정시켜 놨고 그다음에 안양도 잘 내려서고 수비가 탄탄한 팀이지만 3-2-5에서 이런 데를 침투시키는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침투시켜서 잘렸을 때 다시 수비하고 하는 것들이 잘 뛰는 팀이고 뭔가 시도하는 게 답없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드가 넣고 그냥 막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전술도 쓰지만 동시에 침투하는 선수까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저는 대구가 한번 안양한테는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기를 만약에 이제 그 경기력으로 승패를 나눠야 된다 그랬다면 저는 이제 대구 쪽한테 승점을 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하여튼 이제 세징야가 복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복귀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대구가 한번 정말 기적을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주 얘기를 좀 드리고 갈 건데 제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급할 거는 대구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뭐 제주도 이제 울산전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면 울산은 일단 이겨서 바로 잔류를 확정하고 싶을 거고 10위는 정말 본인들도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울산이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매우 뛰어나진 않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특히나 공격적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이제 뭐 역습에 실점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주로선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뭐냐면 제주의 수비가 단단하냐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안태현 선수랑 그 미스 났던 장면 그 장면은 정말 그냥 실수였죠. 누군가가 한 명이 그냥 콜플레이해서 걷어내면 되는 아주 쉬운 장면이었는데 그게 뒤로 흐르면서 실점한 장면도 그랬고 그거 외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느슨하다까지는 아닌데 이게 지금 단단하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경기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허리 쪽에서도 그렇고 최전방에서 전방 압박하는 강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반전에도 대구의 찬스가 훨씬 많았고 유유슈팅도 뭐 2개 있었고 김주공 선수가 마무리 못한 장면도 있었고 그런 장면들을 노출하는 거 보면 제주가 정말 이제 어떤 컨셉트를 가지고 경기를 운영을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인데 지금은 이제 감독 대행 체제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당장 성적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시간은 아니잖아요. 일단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 내려서는데 내려서는 게 과연 촘촘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격 전개도 사실 좀 단조로웠어요. 김윤성이 올라올 때 좋아요. 그 외에 좋은 장면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윤성이 앞에 있는 남태희 선수나 유리 조나탄이 뭐 개인 능력은 있는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남태희 선수가 돌격 대장이잖아요. 근데 남태희 선수가 공 잡아놓고 돌격할 때 남태희 선수한테 야 다 제껴봐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메시도 못해요. 결국에는 이 선수 주변으로 많은 선수들이 침투해 주면서 이 선수한테 뭐 하다못해 여기 패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받더라도 이 선수가 이쪽 견제하게 만들어서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주가 너무 다 뒤쪽에 조금 이제 힘을 많이 싣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도 전반적으로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주가 이제 이번 시즌에 결국에는 팀을 관통하는 어떤 문제가 이게 지금 팀에 확실한 색깔이 있느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였잖아요. 수비적으로 끈끈한 것 같긴 해. 그리고 공격도 막 그렇고 막 끈적하기는 해. 근데 공격이 날카롭지도 않고 또 어느 순간에 체력 떨어지고 나면 전방 압박 많이 시도했으니까 김학공 감독님 체제에서 전방 압박 시도하다가 나중에 힘 떨어지면 막 실점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이 팀이 수비도 별로 공격도 별로 이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김학봉 감독님 체제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이 있고 볼을 좀 더 다루려고 하는 느낌은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국엔 이번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도 4-4-2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커 보이고 다행히 이탈로가 돌아와서 허리 쪽에 힘이 돼주기는 하겠지만 결국엔 제주가 제가 보기에는 물러서는 형태로 그냥 이제 지키겠다는 형태로 물러섰다가는 아무래도 이 울산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량이 이제 우위에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이거 내려서 가지고 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제주는 여전히 뭐 쉬운 경기는 아닐 것이다. 특히나 또 상대가 울산이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총평을 하자 그러면 두 팀 다 별로 막 좋은 점만 얘기하기에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는 그래도 뭐 이제 주전 선수도 다 돌아오고 개인기량은 제가 보기에 대구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선수들이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습니다. 뭐 그 남태희 선수도 있고 허리 쪽에 이탈로나 이창민 선수도 마지막 경기는 돌아오죠. 네, 그렇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기에 또 좋은 선수는 측면에서 그래도 한 명 막아줄 수 있는 뭐 임창호 선수라든지 또 높이가 있는 임채민이라든지 이런 뭐 선수들이 다 있어서 대구보다는 확실히 개인기량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주의 지금 현재 포지셔닝이 지켜야 되겠다, 뒤로 물러서야 되겠다는 포지션 어떤 그런 느낌인데 자세가 그런 자세로는 지금 울산 상대로 조금 고전할 수가 있는 흐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주가 만약에 한 골을 먼저 넣은다면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실점하고 나면 제주도 답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면이 있고 반면에 대구는 사실 선수들 간의 편차도 크고 최근에는 팀 전반적인 능력치가 많이 하락해 있는 거는 같은데 그래도 제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할 줄 알고 더 많이 뛰려고 하고 팀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역동성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대구는
안양한테 실점을 먼저 하더라도 덤비고 싸워서 다시 만회할 수 있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대구 쪽에 조금 희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주가 여지까지 쭉 안 해오다가 그런 식으로 잘 안 해오다가 갑자기 울산전에 그렇게 하는 게 힘들겠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대구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요쯤 하고 가보려고 하고요. 뭐 제 예측대로 되겠습니까? 경기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제주 팬들이시나 대구 팬들이시나 마음 많이 졸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는 뭐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려와서 만나야죠. 2부 리그 팀들을.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응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좀 마음을 졸이시겠지만 그렇게 뜨거운 응원을 한번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